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권리 분석을 초간단으로 파악하고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중급 이상 그리고 좀 공부 좀 하신 분들께서는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지만 처음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은 유용한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경매 시장에서 나오는 물건 중에 주거용, 특히 아파트,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한 근저당 정도, 그리고 임차인 그 정도 하나 정도 걸려 있는 정도가 대부분의 90% 물건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은 근저당과 압류 등 권리 분석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안다면은 현재 나와 있는 경매시장 물건 중에서 90% 정도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권리 분석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경매라 하면은 무수히 많은 권리들, 채권과 물건 등이 엮여 있는 거죠. 그 관련 내용들은 근저당이라든가 전세권 등등은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확인이 되죠. 그죠? 그리고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는 권리들도 있고, 그리고 임차인도 고려해 봐야 될 요소인데요.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 중에 말소기준 권리 혹은 말소기준 등기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적인 정식 용어로는 최선순위 설정 권리, 매각물건 명세서상에는요 최선순위 설정 권리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흔하게 이제 교재에서 다루는, 일반 책들에서 다루는 말소기준 등기라든가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하는데요. 자, 말소기준 권리는 무엇이냐면 가장 간단하게 5가지 저당과 관련된 근저당, 저당권, 그리고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그리고 전부에 대해서,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그리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5가지를 총 기억을 하시고요. 이 중에서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이 권리들이 날짜가 가장 빠른 것을 찾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고요. 그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이 됩니다. 즉 부담이 없게 되는데요. 소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따로 고려하거나 부담되는 권리들이 아닙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날짜가 늦은 뒤의 것들은 모두 소멸이 됩니다. 자, 인수가 되느냐 소멸이 되느냐는 날짜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는데요. 이 5가지 말소기준 권리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당권, 근저당 포함이죠. 압류, 가압류 포함, 담보가 등기,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여기에서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은요, 경매를 신청을 했든가 아니면 배당 요구를 했든가 일 경우에는 말소기준 권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2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도 같이 명심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주거용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임차인들이 있죠. 보호받는 임차인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야 됩니다. 그것도 이 말소기준 권리의 날짜보다 빠르면 인수,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느리면 소멸이 됩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낙찰자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대원칙, 이 간단한 원리 속에서 국내 경매 시장에 있는 물건 중에 90%가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은 근저당, 저당, 압류죠. 그것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깔끔하게 따로 실려있는 관계들이 없습니다. 법적인. 이 원리를 알고 기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따져봐야 되는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 등등은 특수물권에 해당해서 찬찬히 해당 요소들을 관련 이론대로 따져봐야 되고요. 나와 있지 않은 권리들, 혹여 가장 간단한 것만 나는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관련된 내용 이외의 것이 나오면 일단 제외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요 근저당 정도만 해당하고 임차인 하나 정도 껴있는 물건들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물건 중에서 가치 분석을 하셔서 미래 가치가 있는 것들 내지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입찰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복잡한 권리가 나온다, 경매지상에 유치권이 나왔다, 일단 제끼세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위험 요소를 떠안게 되면은 대금, 생각했던 대금 이외에 돈을 물어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사라지는 근저당, 깔끔하게 사라지는 대부분의 근저당이죠. 그것을 포함해서 임차인 하나 정도 껴있는 것만 보셔도 간단한 것, 경매 바로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현장 조사는 필수겠죠. 시세 조사하고요. 자, 그러면은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최근 아파트를 위주로 한 3가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건영 아파트인데요. 자, 이 물건은 전용 면적 25평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25평 물건인데 황모 씨 소유자 채무자로 돼 있고요. 자, 지난 7월 15일에 감정평가 4억 5천 100만 원에 돼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바로 1차에 6억 원이 넘는 6억 800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됐는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송달 등으로 지연이 되잖아요. 경매가 개시가 되면은 보통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데요. 감정평가는 그 이전에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세 차익, 아파트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면은 그 시세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차이가 나죠. 최근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을 한번 임차인하고 권리 내용들을 한번 보면,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채무자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 문제는 걱정이 없네요. 자, 가장 빠른 것 말씀드렸던 그 5가지 권리 중에 가장 빨리 나와 있는 게 날짜상으로 근저당,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잡혀있는 2억 4,2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이 근저당이죠.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그 이후로는 모두 소멸. 그럼 남아있는 권리 없죠. 그래서 인수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세에서 조사한 금액으로 대비로 해서 입찰을 들어간 경우가 되겠죠. 다음으로 인천 서구 청라에 있는 청라 풍림 엑슬루 타워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자, 이것은 지난 6월 18일 날 낙찰가가 4억 8,100만 원에 이제 낙찰을 됐는데요. 자, 채권자 소유자는 박모 씨로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이 31평에 해당합니다. 전용이에요, 전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평수가 아니고 경매에서는 이제 전용 면적을 이제 경매지에서는 올려놓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임차인 현황에서는 자, 한 명이 임차인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보증을 쓴 보증 대출이죠. 임차인이 김모 씨가 있고요. 보증금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죠? 자, 보증금 2억 3천이고, 자, 여기에서 배운 대로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등기는 어느 게 되나요? 자, ST코 금융대부에서 잡혀 있는, 자, 2014년 11월 4일 이것이 제일 빠르죠. 그래서 근저당,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후는 소멸이잖아요. 자,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되냐? 자, 전입일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19년도 5월달 전입인데, 자, 근저당은 언제죠? 14년도. 근저당이 더 빠르죠. 그래서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인수해야 될 권리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시세, 감정평가 금액에서 조사한 시세대로 해서 바로 그냥 낙찰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 엠코타운 에스톤 파크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윤모 씨가 채권 채무자 소유자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1차에서 바로 요즘에 이제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1차에서 이제 많이들 받아가시는데 13억 5천여만 원의 1차 입찰 4명 참가해서 총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고요.
자, 권리관계 한번 보죠. 권리관계는 세입자 한 명 있는 걸로 나오고요. 자, 미상입니다. 보증금액. 그러나 자, 말소기준 등기, 말소기준 권리는 어느 건가요? 날짜가 제일 빠른 근저당 2014년도 4월 20일에 잡혀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요 세입자는 날짜 전입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는지, 자, 14년도네요. 자, 14년도 같은 14년도인데 말소기준 등기는 14년도 4월 21일이죠. 그러면 그거보다 늦은 날에 전입을 했네요. 그렇다면은 이 세입자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인수사항이 아니죠. 기타 뭐 등기해 놓은 것도 없고, 그죠? 깔끔하게 모두 소멸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입찰을 또 감정가에서 시세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참여해서 낙찰을 받은 사례가 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런 식의 간단한 권리 분석의 물건들이 바로 대한민국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 빌라, 상가, 오피스텔의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타 수물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권리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경쟁이 좀 약하지만 돈이 되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좀 더 많은 내공과 공부들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간단한 물건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시세 차익을 조금 욕심을 좀 줄인다면 잘 분석하셔서 바로 들어가서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실거주용으로 또는 실사용으로 바로 이제 낙찰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권리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초보자분들은 유용하셨을 테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경매는 심도 있는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